15세기 동유럽,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공국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끊임없는 침략 위협 속에서 한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블라드 3세, 훗날 체페시, 즉 말뚝 박는 자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역사는 그를 잔혹한 폭군으로 기록했지만 동시에 조국을 지킨 영웅으로도 평가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그는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1974년 BBC 라디오사는 블라드 체페시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제작했습니다. 이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설적인 호러 영화 제작사 해머 필름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해머 필름스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영화화하기 위해 5차례나 각본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결국 제작되지 못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계속 개발만 진행되었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는 빛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블라드 체펫이라는 인물의 실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1431년, 블라드는 왈라키아 공국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블라드 2세는 드라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용의 기사단 소속을 의미했습니다. 어린 블라드는 정치적 인질로 오스만 제국에 보내져 6년간 억류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국의 군사 전술과 잔혹한 처형 방식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과 통치 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년 블라드는 생존을 위해 냉혹함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15세기 중반, 동유럽은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며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유럽 본토였습니다. 왈라키아는 오스만과 헝가리 왕국 사이의 완충지대였고 생존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치적 줄타기가 필요했습니다. 지역 귀족들은 서로 권력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고 통치자들은 평균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암살당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이 블라드가 권력을 잡게 될 무대였습니다. 1456년, 블라드는 왈라키아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혼란에 빠진 공국을 안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귀족들은 백성을 착취했고 도적대들이 횡행했습니다. 블라드는 즉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질서를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과 범죄자들에게 특이한 형벌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그를 체페시로 만든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방식이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도 사용되던 전통적 처형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블라드는 공포를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459년, 한 사건이 블라드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축제 당일, 그는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데 가담했던 귀족들을 체포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체포하여 특별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부는 즉시 처형되었고 나머지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요새 건설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왈라키아 귀족 계급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블라드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세력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블라드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외교 사절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사절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관습에 따라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블라드는 그렇다면 모자를 영원히 쓰도록 하라고 명령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가 이들을 건물에 가둬버렸다는 끔찍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15세기 말과 16세기 초 독일과 러시아에서 팜플렛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중 일부가 정치적 선전의 목적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가 극도로 가혹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1462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는 블라드를 응징하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습니다.
병력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15만에 달했지만 블라드의 군대는 3만에 불과했습니다. 블라드는 정면 대결 대신 게릴라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초토화 작전을 실행하여 오스만군이 지나가는 모든 마을의 우물을 오염시키고 식량을 불태웠습니다. 밤중에는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전술은 오스만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오스만군이 왈라키아의 수도에 접근했을 때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수천 개의 말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오스만 포로들과 배신자들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약 2만 명 규모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말뚝의 숲으로 불리며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술탄 메흐메드 2세조차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심리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사기가 떨어졌고 질병과 보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술탄은 철수를 명령했고 블라드는 기적적으로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블라드의 극단적인 방법들은 동맹국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헝가리 왕 마티아스 1세는 블라드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462년 말 블라드는 배신당에 체포되었고 헝가리에 12년간 유폐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유폐 기간 동안 그의 전설은 더욱 커졌습니다. 독일 상인들이 인쇄한 팜플렛들은 그를 악마 같은 폭군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블라드는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왈라키아 사람들에게 그는 오스만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1476년 블라드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 돌아왔지만 2달 만의 전투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정확한 죽음과 묘지 위치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암살되었다는 이론도 제기됩니다. 그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그를 민족 영웅으로 기념하며 동상을 세웠습니다. 서유럽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변형되어 흡혈귀 드라큘라 전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897년 브램 스토커는 블라드 체페시에서 영감을 받아 소설 드라큘라를 썼고 이는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인물은 이렇게 신화가 되었습니다. 블라드 체페시의 이야기는 역사와 전설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는 분명 잔혹한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생존을 위해 싸운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해머 필름스가 그의 이야기를 영화화하려 했던 것은 이 복잡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역사적 진실과 대중적 기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괴물인가? 영웅인가? 아마도 그는 극한 상황이 만들어낸 시대의 산물이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